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실제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10가지 신호. 지금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NFJ라면 파트너와의 사랑이 식어가는지 또는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특히 내향적인 INFJ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미래를 설정하려는 생각이 들 때. INFJ는 원래 미래를 생각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려 합니다. 만약 몇 달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NFJ는 파트너와의 불일치를 명확히 짚지 못하면 파트너의 작은 결점들을 크게 부각해 관계를 끝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크게 끌리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면 이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의 필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INFJ는 로맨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편안함이 생기면 주는 성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파트너의 필요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이 관계에 지쳤거나 몰두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INFJ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언제든지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너무 큰 요구로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파트너와의 개인적인 순간을 친구들에게 공유합니다. INFJ는 보통 자신의 사랑 생활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직관과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INFJ가 파트너와의 사적인 순간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는 그들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화 주제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INFJ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트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그들이 파트너를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흔하지만 INFJ가 사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파트너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파트너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파트너를 데려가는 것을 피합니다. INFJ는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완전히 확신이 들 때만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파트너를 소개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계를 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파트너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적인 관계에 있는 INFJ가 이전에는 즐겨하던 가족 행사에 파트너를 데려가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파트너에 대한 감정을 잃고 독립성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INFJ는 종종 미루는 것에 능숙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미건조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NFJ는 저녁 시간을 파트너와 보내지 않기 위해 일을 늦게 마치거나 주말에 바쁜 계획을 세워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의무감을 피하려 합니다. 질 높은 시간은 INFJ에게 매우 중요한 사랑의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INFJ는 파트너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안일을 찾아서 하며 파트너와의 여유 시간을 피하려는 행동은 그들이 더 이상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INFJ이고 파트너와 함께 하던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발적으로 파트너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않습니다. INFJ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끈질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독립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NFJ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파트너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파트너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INFJ이고 먼저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거나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이는 여러분이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파트너의 문자와 전화를 기다렸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들을 약간 짜증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감정이 변했음을 나타냅니다. 7번째, 파트너의 문제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INFJ가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처음부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파트너의 작은 결점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용납할 수 있었던 작은 성격적 특이점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지며 그들은 이를 마음속에서 과장하게 됩니다. 한번 INFJ가 파트너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를 바꾸기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들에 점점 더 짜증을 느끼게 되어 관계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8번째, 몰래 이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NFJ가 마음속에 이별의 시한을 정해두면 그들의 내향적 직관은 자동으로 자유를 찾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백업 계획이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함께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INFJ는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를 찾거나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떠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이사할지, 어떻게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지, 여가 시간을 채울 새로운 취미는 무엇일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파트너는 이를 알아차리고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INFJ가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이나 관심을 잃게 되면 그것이 관계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떠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멀어질 때 INFJ는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들을 놓아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아직 되살릴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INFJ가 자신있게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INFJ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생각이 안도감에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10번째,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INFJ가 사랑에 빠지면 그들은 서로를 돌보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립성은 INFJ의 로맨틱한 만족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여러분이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자신을 위해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이는 확실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위한 돈을 저축하거나 파트너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는 그들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이죠.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노력과 이해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